이번에는 구조체와 공용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슬라이드 보기 전에 코드 보면서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인티저 A, char C 이런 것들은 이제 익숙하시죠? 실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될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보다 복잡한 데이터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친구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friend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친구를 저장할 때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name, 그래서 똘똘이, 그 다음에 전화번호, 1234에 1234, 문자열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드레스, 자, 이런 식으로 친구에 대해서 기록을 하려면은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친구가 또 여럿이다. 그러면 friend 1이 있고 friend 2가 있다. 그러면은 이걸 copy and paste 해서 name 2, font 2, address 2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구조체라는 걸 이용해서 얘네를 묶는 겁니다. 한 덩어리처럼 묶는 거예요. 그 개념이 뭐냐면은 인티저 A 이러면은 이 인티저라는 자료형이 C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티저끼리 더할 수도 있고 빼길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 타입의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더 큰 개념의 데이터를 이룰 때 그것을 마치 새로운 자료형을 내가 만들어 쓰는 것처럼 다룰 수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프로그래머의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예제를 좀 더 진행하기 전에 그 컴파일러를 보통 우리가 C, C++ 가리지 않고 쓰는데 여기서는 문법이 약간 다르니까 C로 맞춰놓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컴파일 as C 코드로 바꿔놨죠. 그래서 C++로 하게 되면은 훨씬 편해요. 그 문법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C++ 넘어가서 배우실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C++처럼 쓰진 않고 C로 사용을 할게요. 조금 번거로운 내용들이 있긴 있는데 나중에 C++ 하실 때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실 건 거의 C++이기 때문에 굉장히 훨씬 편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예습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스트럭처라는 개념은 나중에 클래스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스트럭처에서는 이게 데이터들만 묶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객체지향 C++ 넘어가서는 데이터와 기능을 함께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건다. 어떤 행위 있죠. 친구하고 함께 놀러 간다. 이런 행위들도 같이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함께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다시 배우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스트럭처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자, struct strct 구조죠, 구조. 그래서 friend. 아이고, friend가 이게 키워드로 잡혀 있나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다음에 이거를 싹 긁어다 붙이고, 이게 객체지향, friend가 객체지향에서 키워드로 쓰는데 C에서는 앨범 변수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이따 한번 다시 살펴보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그 초기화를
이 변수 문자열의 초기화를 값을 직접 넣고 있는데 C에선 이게 안 되는데 C++에선 됩니다. 그래서 훨씬 편해요. 이제 C가 조금 제약이 있는데 그건 또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C에 적응을 좀 해주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훨씬 편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묶였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struct friend my friend 1 귀찮으니까 좀 줄일까요? my f1 다음에 친구를 한 명이 더 있다. my f2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하게 친구에 대해서 이 자료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럼 여기서 더 나가서 잠깐 빌드 되는지 잠깐 봅시다. 빌드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나가서 내가 친구가 뭐 100명이 있다. 100명이 있다. 그러면은 my friend my friends 뭐 100명 이렇게 해서 어레이로 그냥 잡아버릴 수 있어요. 굉장히 편하겠죠? 이것도 좀 이따 또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struct friend 쓰는 거 좀 귀찮죠? 예, struct friend 쓰는 거 이거 귀찮기 때문에 요거를 type define 라는 걸 사용해서 컨트롤 C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금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묶어서 요 프렌드라는 타입을 하나 정의라는 거예요. 요것도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뭐 보통 많이 쓰는 게 type define에서 인티저를 뭐 word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그러니까 이름만 바꿔주는 겁니다. 이름만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struct friend 일일이 쓰려니까 너무 귀찮아서 한 줄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름 바꾸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자세한 것도 이제 강의 슬라이드에 나오니까 거기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이게 포인터가 돼요. 다른 변수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friend f1, f2 그 다음에 어디가 났네요. friend f1 그 다음에 얘는 ptr 뭐 f1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인터는 앞에서 배우셨을 테니까 뭐 길게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포인터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friend tr my fs 이러면은 my fs 뭐 이렇게도 가능할 거고 혹은 뭐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적 할당은 뒤에 나올 텐데 리스트라고 그러긴 좋고 array friend mem alloc 곱하기 뭐 1024 뭐 이런 식으로 동적 할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friend가 마치 C 언어에 원래 있던 데이터 타입인 것처럼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이게 객체 지향에 넘어가면은 뭐 그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니 상속이니 뭐 하면서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직도 조금 이 C 언어 사용법에 좀 미숙하신 학생들은 방학 때 이제 뭐 구조체니 뭐 뒤에 동적 할당이니 이런 것들을 좀 복습을 철저하게 하시면은 나중에 C 넘어가서는 배우는 속도가 남들보다 뭐 훨씬 빠를 수 있어요. 이 얘기들은 됐고 이제 강의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이제 교재에 있는 얘기들 보면서 또 다시 세세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챕터의 목표는 이제 구조체와 공용체를 뭐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해를 잘하면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형 재정의 요게 의외로 많이 써요. 의외로 많이 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픈소스 읽으실 때 요거 모르면은 못 읽어요. 특히 좀 오래돼 가지고 누구나 다 쓰는 코드다. 그럴 경우에 더 좀 많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뭐 실제로 여러분들도 나중에 복잡한 거 짜실 때는 간혹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구조체의 포인터와 구조체의 배열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나중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때 뭐 접근 연산자 여기 화살표 있죠? 이것도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구조체라는 개념은 여러분 나중에 그 객체 지향 배울 때 객체 사용법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하고 뭐 용법이 거의 비슷해요. C++ 프로그래밍 하실 때는 뭐 구조체보단 클래스를 좀 더 많이 쓰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자바나 뭐 하여튼 뭐 기타 객체 지향 언어를 사용하실 때는 이 구조체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이해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자, 다음 장 볼까요? 구조체 개념을 뭐 선물 세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물 세트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가 묶여 있다라는 면에서 의미가 더 커요. 자, 뭐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라는 것은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하나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같이 사용될 때가 있겠죠. 여기 보면 뭐 어떤 사람, 뭐 예를 들면 고객이다 그러면은 이름도 기록을 해야 될 거고 뭐 나이도 좀 기록이 돼야 될 거고 주소를 알아야 또 선물을 보내실 수가 있겠죠. 이때 보면 이름은 char, 뭐 캐릭터 타입, 그 다음에 캐릭터의 어레이죠. 그 다음에 나이는 또 인티저고, 그 다음에 주소도 char의 어레이 이렇게 돼 있죠. 문자열이죠, 문자열. 이름 문자열. 서로 다른 데이터들, 다른 타입의 데이터들이 한데 묶여 있으면 편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구조체를 사용을 합니다. 좀 더 볼까요? 구조체 서로 관련 있는 정보들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거 뭐 실제로 코딩을 하다 보면 묶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게임 캐릭터다 그러면은 뭐 게임 캐릭터의 위치도 있어야 될 거고 속도도 있어야 될 거고 게임 캐릭터가 총을 들고 있는지 헬스는 몇인지 뭐 방어막은 있는지 뭐 등등 뭐 굉장히 많겠죠. 이것들을 데이터별로 따로따로 저장을 하게 되면 너무 정신이 없고 코딩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구조체로 묶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최적화를 잘 해야 하는 프로그래밍일 경우에는 구조체로 객체 지향보다 뭐 그러니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말고 데이터 오리엔티드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나 보다. 뭐 그런 거 하나 좀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구조체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서로 다른 개별적인 자료형의 변수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은 새로운 자료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사용자 정의 자료형,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내가 필요한 자료형은 내가 만들어 쓴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완전히 새로운 자료형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뭐 기본으로 존재하는 거 정수형, 그다음에 실수형, 문자형 뭐 이런 것들을 묶어서 새로운 자료형을 만드는 거죠. 연관된 멤버로 구성되는 통합 자료형으로 대표적인 유도 자료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Derived Data Types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개념 사용자 정의
자료형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새롭게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C 컴파일러에 내가 만든 자료형이 뭐 항상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만든 거는 뭐 코드를 정리를 잘해서 헤더에다 넣어놨다면은 그 헤더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쓴다면 자료형을 또 재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C 언어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자료형인 것처럼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부분 뭐 혹시 오해하실 분 계실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묶는다라는 개념인데, 요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설계를 얼마나 잘하냐 뭐 이런 능력하고 관련이 있어요. 학생 정보, 이름 있고 어느 학과인지도 있고, 그다음에 성적이 몇인지, 학번이 뭔지, 주소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교수다 그러면은 학과, 이름, 연구 주소 뭐 이 정도가 있겠죠. 조금 뭐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각각 학생이라는 스트럭처를 만들고 구조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교수라는 구조체를 만들고 뭐 이러면서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때 보세요. 강좌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그러면은 담당 교수가 누군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담당 교수, 여기 교수 정보 있죠. 이게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수는 몇인지, 뭐 3학점인지 6학점인지, 강좌 이름은 뭔지, 학점은 몇 학점인지 뭐 등등. 강의 시수하고 학점은 좀 다르죠. 시수는 수업을 하는 시간이고 학점은 학점이고, 자,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근데 이때 또 이제 눈치가 좀 빠르거나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은 학생 정보와 교수 정보가 겹치는 게 있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름 학과, 이름 여기도 이름 학과, 주소 여기 그럼 또 겹치는 거는 공통적으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요게 C 언어에서는 보통 다루지 않는데, 이제 요게 여러분들 나중에 뭐 거의 학기 말이니까 나중에 다음 학기에 객체지향을 배우신다 그러면은 그 상속 개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궁금하시더라도 일단 조금 묻어 두시고 한번 계속 일단 C 언어 구조체에 대해서 봅시다. 자, 구조체의 정의 개념. 그래서 와플이나 붕어빵을 만들려면 와플 기계나 붕어빵 기계가 있어야지 거기다 대고 꽝꽝 찍겠죠. 그래서 구조체를 자료형으로 사용하려면은 구조체를 만들 틀, 그래서 여기 템플릿을 정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구조체를 이해할 때는 내가 어떠한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서 쓰는 거다 뭐 이 정도만 해도 큰 무리는 없는데, 이 개념이 이제 머리에 들어와 있으면은 나중에 객체지향 배울 때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친절하게 좀 설명을 해둔 거고요. 그래서 구조체를 정의하는 방법은 키워드 앞에 스트럭처를 쓰고, 그 다음에 구조체 태그 이름을 내가 지어야 되겠죠. 태그 이름, 그 다음에 중괄호로 그 영역을 열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타입 변수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괄호 닫고 세마이콜론을 쳐야 돼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도 그렇지만 나중에 클래스 만드실 때도 중괄호를 닫은 다음에 세마이콜론을 꼭 쳐야 합니다. 이거 실수 많이 하세요. 네,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 멤버라고도 부르고 필드라고도 불러요. 용어가 두 가지죠. 그래서 멤버는 사실은 객체지향에서 좀 더 많이 쓰는 용어고, 필드라고 부르면 보통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과목, 그런 과목에서는 용어가 또 필드고, 뭐 레코드, 필드 뭐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뭐 하나의 데이터가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각각의 항목을 뭘로 부를 거냐 뭐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용어 문제예요. 자, 구조체의 정의. 자, 여기 드디어 이제 코드가 나왔네요. 그래서 스트럭처 렉처, 그다음에 char name 20,
크레딧, 아우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요 세마이콜론 빠뜨리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포문이다 그러면 포문 뒤에는 중괄호 닫고 나서 이 세마이콜론 안 치잖아요. if문도 안 치고. 근데 스트럭처하고 클래스 정의할 때는 이게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 세마이콜론 빠진 에러가 의외로 컴파일러가 잘 못 잡아주기 때문에 가급적 실수를 안 하도록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버깅하는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마치 lecture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char, int, double, float 뭐 이런 것처럼 lecture라는 타입이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후에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코드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스트럭처 뭐 펄슨 이라고 해볼까요? 보통 C 프로그래밍 하실 때는 요거를 소문자로 쓰세요. 보통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C++에 익숙하다 보니까 C++에서 클래스 네이밍 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C++를 배우실 거기 때문에 저는 보통 그냥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대문자로 썼고요. 자, 그럼 사람이란 뭐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뭐 인티저, age, 나이가 있을 수 있고, char, 뭐 name, 뭐 name 길어봤자 뭐 100자는 안 되겠죠? 100자는 자,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double, height, 키가 몇이다, 뭐 등등. 그래서 뭐 더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마치 person 그럼 그냥 제 이름으로 할게요. JMH다 그러면은 이렇게 JMH.age는 뭐 40이다. 다음에 JMH 뭐 height는 뭐 180이다. 다음에 name도 이렇게 될 수 있나요? JMH.name는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네요. 자, 요거 좀 이따 배웁시다. 문자열로 하필 이렇게 안 되죠? 지금 안 되고 있죠? 자, 먼저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한번 보면은 이제 스트링 카피 쓰면 되겠죠? 스트링 카피는 include string.h 하고 이렇게는 안 되고 다음에 strcpy mh.name 다음에 jmh 다음에 최대 100개죠. 100개니까 이렇게 스트링 넘버 카피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넘버가 필요하고 이제 strcp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대로 입력이 됐나 출력이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d age f string 다음에 줄 바꿈 age name 자, 실행을 한번 시켜봅시다. 자, 여기 입력한 대로 잘 나왔죠? 자, 근데 이때 아이고 이거 printf 이거 일일이 하기 힘들어. age하고 height하고 name을 다 하려니까 너무 귀찮다.
그러면은 그런 게 하나가 더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에이지 하이트 말고 뭐가 있을까요? 어드레스 뭐 이런 게 하나가 새로 추가가 됐다. 그럼 그때마다 이거 쫓아다니면서 어드레스 또 추가해 줘야 되겠죠. 좀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식이 안에다가 함수를 넣어버려요. 프린트 하고 이렇게 옮겨버리는데, 이때 요 펄슨 안에 들어왔으니까 얘를 뗄 수가 있죠. 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고 jmh.print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똑같죠. 자, 이렇게 하면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구조체 안에다가 기능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펑션도 넣어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도 넣고 사실 기능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기능하고 합치는 건 사실은 객체 제한 개념과 좀 더 가깝기 때문에 C 언어 할 때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순서대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 렉처라는 걸 정의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변수 선언대 이용될 새로운 구조체 자료형을 정의하는 거다. 그렇죠? 아까 예제 코드로 잠깐 다시 와서 보면은 jmh라는 펄슨을 정의할 때, 이건 주석 처리 잠깐 하고, 정의할 때 그냥 요거 사실은 뭐 인티저 jmh 인티저 더블 char jmh name 더블 jmh height 이렇게 할 거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할 걸 여기 하나에 묶어버린 거예요. 묶어버린 거예요. 훨씬 편하겠죠. 하나로 묶은 거다. 편하다. 다음에 모두 하나의 문정이므로 반드시 세마이콜론으로 종료를 해야 된다. 아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중괄호 안에 있고, 요거는 여기서 틀리는 것보단 요거 빼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거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요거 빼먹지 않도록 주의를 합시다. 다음에 구족체 멤버의 초기값 대입 불가능. 예를 들면은 18살로 기본값을 주고 싶다. 그러면 되네요. 자, 컴파일러랑 C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all option language 여기있네요. 그래서 disable language가 C++, 이건 C++ 언어 얘기고, option language 컴파일레이지, 여기 컴파일레이지 있죠. 이거를 C로 바꿔봅시다. 자, 필터하면 얘 지금 밑에 줄 생겼죠. 안 되죠. 예, 그래서 C++에서는 가능. allowed in C++ not in C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에서는 안 돼요. C++에서는 돼요. 자, 그런 거. 그래서 C++ 쓰다가 C를 돌아오면 사실은 이게 되던 게 안 되고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모든 멤버 선언에 반드시 세마이콜론 삽입, 마지막 멤버도 넣어줘야 된다. 이게 가끔 보면 마지막 건 안 넣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넣어요. 그냥 타이핑 조금 귀찮은 게 낫지, 이것저것 고려하면서 여긴 뺐다 여긴 넣었다 그러면은 그 디버깅 시간만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웬만하면 다 넣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인티저 크레딧, 인티저 아워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순표로 떼서 변수 두 개 동시에 정의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크레딧과 아워가 모두 같은 타입이니까 이렇게 한 줄로 하는 게 가능하다. 예. 여기서 인티저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 멤버의 이름은 모두 유일해야 된다. 이건 변수 선언하는 거랑 똑같죠? 인티저 my age가 하나 더 있다. 그럼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됩니다. 좀 디버거가 안 찾고 있는데 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redefinition 이렇게 뜨죠. 이렇게 같이 하면 안 돼요. 다음에 뭐 당연한 건데 스트럭처 펄스를 하나 더 만든다.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뭐 내용이 뭐 예,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뭐 디퍼런트 펄슨인데 다른 클래스에서 뭐 유사한 변수명 쓰는 거 사실은 뭐 얘랑 얘는 완전히 다른 애기 때문에 뭐 이거 상관없어요. 얘랑 이름이 같아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전혀 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교과서 오해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멤버로는 다양한 자료형, 다른 구조체 변수 및 구조체 포인터도 허용이 된다. 재밌네요. 자, 그러면은 스트럭처를 하나 만들고 합의 취미 그러면은 뭐 취미의 이름 뭐 예를 들어서 뭐 풋볼이냐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펄슨이 합의를 가질 수 있나 이런 식으로 합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스트럭처 합의 이게 지금 안 뜨는 이유는 이 문제예요. 잠깐만요. 제가 잠시 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type define. 자, 이렇게. 저거는 조금 더 C로 바뀌었군요. 지금 컴파일러가 얘네 뿔뿔 하다가 C에서는 맞아요. 깜빡했네. 요거 type define이 있어야 돼요. 요거 뒤에 교재 뒤에 얘기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type define 맞아요. 지금 이게 C 뿔뿔 컴파일러를 쓰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됐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봅시다.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거는 요거 좀 이따 볼 거예요. 좀 교과서에 나오니까 그 슬라이드에 나오니까 좀 이따 보고 중요한 건 스트럭처를 선언할 때 합의라는 다른 스트럭처가 선언이 됐을 때 얘를 여기다 멤버로 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의 포인터도 넣을 수 있어요. 사실은 네, 요거 복잡해지죠 점점. 자, 교과서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봅시다. 제가 아까 설명했던 얘기 그대로인데 스트럭처 있고 태그 이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태그 이름이 뭐 어카운트다. 여기 이제 C 스타일로 A를 소문자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C++에서는 클래스 이름 쓰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대문자를 많이 쓰고요. 스트럭처, 어카운트 뭐 등등 뭐 이건 예제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 변수 선언이 스트럭처, 어카운트, 유얼스 뭐 이렇게 된다 뭐 하는데 여기 돼 있죠. 스트럭처, 어카운트, 마이 어카운트, 스트럭처, 어카운트, 유얼 어카운트.
자, 조금 전에 하던 예제로 돌아가서 다시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일단 뒤에 다시 나오니까 이런 용법은 빼고 언두로 할까요? 쫙. 자, 다시. 자, 언두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이게 C++인데 C 스타일로 C로 컴파일러 바꿨더니 얘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죠. 문제가 생기고 있죠. 자, 이때 struct 써주면 돼요. 이게 C++ 스타일에서는 이거 없어도 돼요. C++에서는 없어도 되는데 C 스타일 코딩할 때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스트럭처 안에다가 함수 정의도 했었죠. 이것도 C 스타일에서만 돼요. C++ 스타일에서만 돼요. C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C가 조금 더 제약이 있어요. C++ 가면은 여러 가지 굉장히 편한 거 많이 있습니다. C는 이제 기초라서 좀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경향이 좀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C++ 컴파일러로 C처럼 짜는 연습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뭐 printf age만 하나 찍어볼까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뭐 정상 작동하죠.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스트럭처를 붙여주면 된다. 뭐 기본적인 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좀 중요해요. 스트럭처 어카운트 마인.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코드가 조금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요거 안 쓰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스트럭처를 하고 얘를 다시 지금 데이터 순서를 잠깐 볼게요. age가 먼저고 그 다음에 name이죠. name 넣어주고 키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float age name float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40 JMH 180 뭐 이렇게 잘 나오죠. 그래서 초기화를 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C++에서 클래스로도 돼요. 근데 이게 또 묘한 게 C에서 구조체 할 때는 이렇게 되다가 C++ 좀 옛날 부분을 보면 또 안 됐다가 한데 뭐 여러분들은 그냥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옛날 컴파일러를 사용하실 일이 뭐 거의 없을 테니까 된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체에 들어있는 여러 변수들을 초기화를 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structure person JMH 뭐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잠깐 교재도 한번 다시 가봐요. 예,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바꿔버리면 다른 구조체 다른 걸 더 선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ABC라는 사람을 선언하고 싶다. structure person ABC 이건 되네요. JMH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은 이건 또 같은 영역이라 되네요. 같은 영역이라. 그러면 얘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자, 이땐 리데피니션 돼가지고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돌립시다. 자,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해버리면 얘랑 다르죠. 변수명은 같은데. 지난 시간에 영역할 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죠. 영역이 다른데 같은 변수명을 사용할 경우에는 요 자기 영역에 가까운 걸 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에 접점 찍어서 멤버를 참조한다. 이거 뭐 제가 별다른 설명 없이 지금 사용을 계속 해왔는데 jmh.age 지금 여기 자동 완성이 뜨죠?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jmh.name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자, 저 점 찍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의 멤버 접근 연산자와 변수 크기. 구조체 스트럭터 어카운트의 변수 my는 다음 구조로 메모리에 할당이 된다. 이게 뭐냐면은 구조체 안에 변수가 저장이 될 때 구조체 안에 변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일렬로 쭉쭉 나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나중에 포인터로 강제로 중간에 다른 그 변수를 뭐 접근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많이 쓰진 않아요. 많이 쓰는 용법은 아닌데 뭐 간혹 그럴 경우에도 이제 오퍼레이션으로 이렇게 그 포인터 주소 이렇게 더하기 뭐 이런 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봅시다. 구조체 정의와 선언. 뭐 이거 예제니까 한 번씩 뭐 실행을 시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 멤버로 사용되는 구조체. 이미 정의된 다른 구조체형 변수를 구조체를 다시 다른 구조체에서 뭐 사용자 정의형처럼 뭐 사용을 할 수 있다. 사용자 정의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다음에 자기 자신을 포함한 구조체 포인터 변수도 돼요. 이거 재밌죠? 그래서 아까 다시 가보면은 빼고 펄슨이잖아요. 자기 펄슨. 근데 펄슨의 포인터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에러가 나죠. 좀 이따 예제 볼게요. 자, 예제 보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아이고, 포인터도 된다. 있고 그래서 데이트라는 구조체를 볼 때 인티저 이어, 인티저 먼스, 인티저 데이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스트럭처 아까 어카운트에서 스트럭처 데이트를 갖다가 쓸 수 있어요. 갖다 쓸 수 있어요. 재밌죠? 그 다음에 그거 제가 아까 펄슨 가지고 예제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게 그렇게 되면 접근 연산자를 2번을 찍어야 돼요. 2번.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교과서에 있는 예제를 좀 따라갑시다. 요건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고요. 자, 교과서에 인티저 데이트, 스트럭처 데이트, 인티저 이어, 인티저 먼스, 데이 이렇게 있고 스트럭처 어카운트 내용물이 뭐가 있었나. 근데 딴 거보다 스트럭처 데이트 오픈 계좌 개설 일자 스트럭처 데이트 오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싹 지우고 자, 어카운트 jmh 어카운트 이렇게 한다 치면은 jmh acc라고 한다면 어카운트 점 오픈인데 오픈도 마찬가지로 구조체죠. 점 하나 또 찍을 수 있어요. 그럼 데이는 뭐 15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점을 2번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좀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점 뭐뭐뭐 문자로 해야 점 뭐뭐뭐 점 뭐뭐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해요. 네, 뭐 일단은 뭐 이렇게 점을 여러 번 찍을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은 게 아니고 이거는 많이 쓰게 됩니다. 나중에 객체 지향하시면은 많이 쓰게 됩니다. 다음에 구조체 정의 위치. 그래서 정의 위치에 따라 구조체의 유효 범위가 결정된다. 이거는 뭐 똑같아요.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범위 따지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예제 한번 해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에 구조체 변수의 대입, 그 다음에 동등 비교 같냐 다르냐 이게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거. 원은 홍이다 뭐 이렇게 대입을 해버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동등 비교. 요거 등호 2개 있는 거 2개가 같냐. if문 안에 넣는 그 등호죠. 등호 2개 넣냐. 그것도 된다 라는 거. 네,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를 해도 돼요. 그래서 요거 3개가 요거는 요거 동등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안 된다는 얘기인데 다 안 되진 않아요. 뭐 해볼까요? 자, 동등 비교가 이거 헷갈렸네. 자, 동등 비교가 되나 안 되나 해봅시다. 자, 데이트 2개 만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스트럭트 day 1 다음에 스트럭트 데이트 day 1 d1 d2 이렇게 할까요? d1.day는 15 d2.day는 15 이어는 2018 d2.이어도 2018 d1.month는 5월 d1.month는 5월 자, 그래서 if d1 d2 printf 아이고 연산자 자체를 거부하네요. 연산자 자체를 거부하네. 아예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못 한다는 얘기죠. 안 된다. 근데 그러면 비교 어떻게 하느냐? d1.day, d2.day 이것도 같아야 되고 이건 되죠. 왜냐하면 day는 인티저니까. 다음에 d1.year, d2.year 같고 d1.month, d2.month 이럴 때 같은 거죠. else 아니면은 not same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어이구, 근데 요거를 매번 이렇게 모든 스트럭처에 대해서 다 구현할 수 있냐?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요거를 어떤 함수로 만드는 거죠. compare. 그래서 인티저로 compare date d1 뭐 이런 식으로 넣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에서는 2번째 방법 C++에서는 뭐 C에서는 2번째 방법이 아니겠네요. 자, C++에서는 요거를 그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if d1 d2가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요 오퍼레이터를 d1이란 데이트에 대해서 정의를 해서 넣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마 이번 학기 강의의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있나 보다 라고 뭐 머릿속에 잠깐 한번 넣었다가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나중에 C++ 배울 때 다시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문자열 비교할 때는 스트링 컴페어 쓰고 있죠. 왜냐? 포인터끼리 비교를 하면은 내용물이 같더라도 절대로 같은 값이 안 나오죠. 왜냐면 주소가 다르니까. 그래서 스트링 컴페어 이거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근데 지금 요게 문제가 되는 게 클래스에서도 마찬가지. 클래스 비교할 때도 요 포인터 부분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스트링이 아니고 그냥 어레이를 데이터로 가지고 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요거 예제 한 번씩 해보세요. 자, 얘기 한 번씩 해보시고 비교가 기본 데이터 타입은 비교가 다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같다 다르다가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편한데 지금 데이트 그 다음에 렉처 이런 거는 스트럭처죠. 스트럭처는 내가 정의를 새로 한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산자들이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여기 써 있네요. 오류. 아예 그냥 컴파일이 안 되죠. 다음에 이것도 봅시다. 문자 열을 처리하기 위한 포인터 char star와 배열 char, 그 다음에 대괄호 여기 두 개 있죠. char star department, 그 다음에 char name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얘도 내부적으로는 포인터예요. 뭐 모든 변수가 포인터긴 하니까. 근데 얘도 포인터처럼 쓸 수 있고요. 얘도 어레이처럼 쓸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char 포인터 문자열의 첫 문자 주소를 저장하기 때문에 문자열 상수의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개 차이 비교한 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C++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뭔가 짠다 그러면은 사실 요거보다는 요걸 쓰거나 아니면은 스트링 클래스를 써요. 훨씬 편해집니다. 근데 스트링 클래스가 내부적으로 여기서 동적 할당을 쓰는 걸 사용해요. 제가 동적 할당은 몇 번 설명했죠. 교재에는 마지막 챕터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이거 비교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공용체 개념. 공용체로 왔네요. 공용체는 여기 뭐 주차장 개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과서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노력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메모리 공간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변수 이름만 달라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유니온 돼 있죠. 유니온 안에 인티저랑 플로트가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얘랑 카운트랑 밸류랑 두 개가 같은 메모리를 쓴다는 거예요. 같은 메모리. 그래서 값이 오락가락해요. 여기서는 이제 카운트하고 플로트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가기 전에 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싹 지우고요. 유니온 뭐 테스트 유니온 이렇게 있고 인티저 뭐 x가 있고 인티저 a 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테스트 유니온 y 유니온 얘도 앞에 유니온 써줘야 되나? 그렇네요. 자, x가 뭐 1, 2, 3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printf 둘 다 찍어볼까요?
x하고 my union.x my union.a 이렇게 두 개 다 찍어 봅시다. 그러면은 x를 설정을 하고 실행을 시켜 볼까요? 실행시키면은 a도 1, 2, 3이 나와요. 이거 왜 그러지? 자, 한번 이번 그러면은 my union. 난 a가 1, 2, 3이길 원하지 않아. 4, 5, 6이길 원해. 이렇게 하면은 오잉? 자, x도 4, 5, 6이 나오죠. 두 개가 묶여 있어요. 같은 메모리를 써요. 뭐 포인터 한번 찍어 볼까요? 자, 주소 찍어 봅시다. 주소 찍어 보면 주소가 같죠. 그래서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인데 이게 사용상 편의를 위해서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뭐 벡터면은 XYZ, RGB, ABC, 그러니까 숫자 3개를 각각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변수를 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편의성을 위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유니온. 이것도 남의 코드 읽을 때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여기 재밌는 게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수인 척, 이럴 때는 플로트인 척 쓰는 거죠. 메모리가 같다는 거. 자,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한번 예제 실행시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공용체 크기가 초기화할 때 어떻게 되느냐? 멤버가 여러 개인데 데이터 타입이 같으면은 그냥 같게 나오겠죠? 하나로 나오겠죠? 근데 다르다. 하나는 4바이트고 하나는 8바이트다. 그러면 가장 큰 걸로 정해진다. 가장 큰 걸로 정해지고, 그 다음에 멤버가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멤버의 값을 동시에 저장할 수 없다. 지금 아까 제가 x하고 a가 둘이 묶여 있는 거 보셨죠? 주소 값도 같고. 그래서 그냥 결국은 하나의 이름이다. 하나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장된 단 하나의 멤버 자료값만을 저장한다. 사실은 뭐 마지막에 하나를 저장한다기보단 그냥 그 주소에다 갖다 데이터를 넣는 거니까 그냥 마지막이고 뭐가 사실은 없죠. 그 다음에 공용체도 자료형으로 사용자 정의 자료형인 것처럼 쓸 수 있다. 타입 디파인 써서 할 수 있다. 타입 디파인이 아직 설명이 안 나왔죠. 뒤에 나올 때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용체 크기와 초기화. 초기화할 때 스트럭처처럼 이렇게 중괄호를 할 수 있는데 사이즈가 메모리가 전부 초기화가 안 되면은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유니온을 쓸 때 멤버들을 다른 타입으로 쓰는 건 저는 써본 적이 없어요. 같은 타입으로 많이 써봤는데 다른 타입을 뭐 그렇게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능은 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 시 경고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른 변수로 초기화 가능하다. 그 다음에 멤버 접근할 때는 접근 연상자 쓸 수 있고, 근데 멤버 구조체에서 멤버들은 서로 다른 변수들이죠. 다른 메모리를 갖는 애들인데 공용체는 같은 애들이다 라는 거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메모리 공간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맨 앞에서부터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더블은 8바이트인데 철면은 캐릭터 타입이면은 뭐 1바이트겠죠? 근데 앞에서부터 하나만 읽는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메모리 구조 개념이 머리에 있으면 사실은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이제 처음에 메모리 구조가 머리에 좀 안 들어올 수가 있는 게 좀 단점이죠. 자, 이거 공용체 사용하는 예제도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고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사실 뭐 교과서에 있는 예제는 다 해보실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타입 디파인도
제가 이제 아까 그 설명 좀 쓰다 말았는데 타입 디파인은 인티저, 언사이드 인티저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인티저 프로핏. 제가 이거 지난 시간인가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타입 디파인 언사이드 인티저를 매번 쓰기가 귀찮거든요. 길잖아요. 두 단어잖아요. 두 단어면 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되게 불편하거든요. 뭔가 느낌이 안 좋거든요. 그냥 어색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사이즈 T 이렇게 줄여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원한다면 아무렇게나 바꿀 수 있죠. 그래서 type define은 자료형의 이름을 뭐 새롭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티저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얘를 이 이름으로도 부르도록 컴파일 해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내부적으로는 그냥 인티저로 컴파일 하겠죠. 그냥 프로그래머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머의 편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교과서에 터보시 뿔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터보시로 프로그래밍을 했었어요. 지금은 멸종이라고 그래야 되나? 사라진 걸로 아는데, 어떤 자료형 재정의가 필요한 이유가 이제 그 시스템 간의 호환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64비트 머신하고 32비트 머신하고 뭐 호환성 문제도 뭐 좀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래서 그 윈도우즈 코드가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코드를 뭐 언제 볼 일이 있겠나 싶으시겠지만 나중에 C++이나 뭐 게임 프로그래밍, 뭐 C# 이런 거 하시면 많이 보게 돼요. 윈도우즈 .h 이게 C라서 지금 접근이 안 되는데 윈 API 같은 거 볼까요? 아까 뭐 뜨는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윈 바이오? 윈 베이스? 뭐 아무거나 한번 볼까요? 오픈을 하고 쭉 내려가면 복잡하네요. 타입 디파인이나 뭐 얘기는 있는데 직접 쓰고 있지는 않네요. 자,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버전이 몇이니 뭐 이런 게 나오죠. 제가 지금 타입 디파인에 사용된 코드를 정확히 찝지 못했는데 호환성 때문에 많이 쓰여요. 호환성 때문에.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터보시를 사려 든 건 조금 이제 너무 오래된 것 같고 이게 호환성 때문에 가끔 호환성 때문에 자료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떤 컴파일러, 어떤 머신에서는 인티저를 써야 되는데 어떤 머신에서는 롱을 써야 될 수가 있다. 근데 둘 다 타입 디파인으로 my integer 이렇게 돼 있으면은 프로그래머가 코딩할 때는 몰라도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어느 머신이냐를 구분하는 코드가 아까 제가 좀 닫아버렸는데 아까 보신 그 매크로 이런 거예요. 여기 요 밑에 이런 코드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비슷한 코드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코드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있네요. 자료형 인티저를 여러 개의 새로운 자료형 이름 인티저와 워드로 재정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워드가 아마 보통 윈도우즈에서 뭐 4바이트 자료형을 통칭하는 걸 거예요. 이게 윈도우즈뿐 아니라 옛날에 많이 쓰던 이름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사실은 매크로처럼 교체가 된다고 보셔도 돼요. 타입 디파인 용법은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스트럭처를 생략한 새로운 자료형. 자, 요거 다시 코드 한번 봅시다. 자, 다시 원래 코드로 돌아와서 이건 필요 없으니까 빼고. 자, 스트럭처 뭐가 있었죠? people로 펄슨으로 다시 볼게요. 그러면은 인티저 age, char, name,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아까 struct person jmh struct
펄슨 뭐 JIM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 할 때마다 스트럭처 펄슨 이거 쳐줘야 되잖아요. 이거 번거로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type define person struct person 이렇게 해버리면 빌드가 되죠. 그래서 당연히 되죠. 이렇게 해버리면 빌드가 잘 되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요게 만든 거예요.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이거 만든 거. 보통 어떻게 하느냐? 뭐 typediff 다음에 요것도 여기 쓰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많이 써요. 사실은 이때는 이제 요게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코딩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C++에서 클래스로 짤 때는 이렇게 안 해요. type define 잘 안 쓰고 C 스타일 코딩이에요. 이거는 C 스타일 코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거 설명드렸고, 교과서에 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거 또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랑 같은 거죠. 뭐 예제 있으니까 한 번씩 또 꼭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구조체와 공용체도 포인터를 쓸 수 있고 배열을 쓸 수 있어요. 아까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되면 렉처라는 것도 그냥 데이터 타입이죠. 포인터는 이 P는 뭐냐, 얘네가 차지하는 메모리의 첫 주소가 됩니다. 첫 주소, 그러니까 네임의 0이 되겠죠. 이 예제의 경우에는 네임의 0이 되겠죠. 이 순서대로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그 얘기 똑같이 설명하고 있고요. 포인터 쓰는 법이랑 거의 비슷하게 쓸 수가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차이가 뭐냐? 요 화살표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JMH 화살표 AG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JMH가 포인팅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포인터 항목에 포인터 챕터에서 배우셨죠? 그거랑 똑같은데 차이가 아까 점으로 하던 게 멤버를 접근할 때 점 찍던 게 화살표로 바뀐다. 그거 하나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뭐 컴파일러가 안 해줘요. JMH 점 치면은 잡혀버리네. 이건 문제네. 바꿔주죠, 자동으로. 요즘 컴파일러 좋아서 바꿔주죠. 자, 다시 넘어와서 봅시다. 그래서 그런 거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만들 때 빼기와 화살표 모양을 쓰는 것도 이 포인터란 뜻이겠죠. 포인팅 한다, 가리킨다, 이러니까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한 걸 거고, 공백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게 포인터 순서가 애매해요. 그래서 별 어디에 붙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거, 이거 교과서 보시면서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얘하고 점은, 화살표하고 점은 간접 연산자 스타를 포함한 다른 어떤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이 맨 왼쪽에 붙어도 요 화살표나 점이 먼저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의외로 좀 실수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꼼꼼하게 교과서 보시고 예제 한 번씩 진행시키면서, 예제 있으니까 이제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공용체도 마찬가지로 포인터 쓸 수 있고, 똑같아요. 마찬가지고, 이거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메모리 구조 이해하고 계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구조체 배열, 구조체의 배열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왜냐? 그냥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니까 인티저, 플로트, 더블, 뭐 찰, 뭐 이런 것처럼 똑같이 배열을 쓸 수 있고 똑같이 포인터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예제 한 번씩 실행을 시켜 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구조체, 공용체, 그 다음에 타입 디파인, 그다음에 뭐 구조체하고 공용체의 포인터 용법, 배열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